안녕하십니까?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오늘은 2차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확인했는데요. 뉴스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인 미치 맥코넬은 어제 고향인 켄터키주에서 워싱턴 DC로 돌아가면 이 계획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전히 이번에는 가능한 한 지출을 좀 낮게 유지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원과 백악관은 적어도 1조 달러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제 보도한 건데, 특별 실업수당을 연장을 하되 액수는 현재 주 600달러에서 200에서 400달러 사이로 줄이는 안을 마련해서 공화당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공화당은 특별 실업수당을 좀 줄이는 대신에 모든 미국민에게 지급되는 2차 경기부양 지원 현금, 이 현금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를 연계해서 실업수당의 감소에 따른 충격을 좀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맥코넬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케어스 액트에 포함됐던 600불 보너스는 빅 미스테이크였다고요. 미치 맥코넬은 기본적인 실업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였고요. 우리는 주들이 기본 실업보험이 더 긴 기간 동안 여전히 존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도요, 이러한 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 무슨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미치 맥코넬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 실업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법안도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돌아오는 이 의원들 도대체 무엇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올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강의만 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새 비자 규정을 철회한다고 밝혔죠.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앨리슨버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어제 연방정부가 이의 소송을 제기한 하버드 대학하고 매사추세츠 공대 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하버드하고 MIT가 좀 세긴 세네요. 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남가주의 일부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셧다운 명령을 내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1차 셧다운 때만 해도 정확히 어디 무엇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2차 셧다운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에센셜 필수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의료하고 공공보건, 응급서비스, 식품과 농업, 에너지 관련, 수도와 하수, 교통과 유통, 통신과 IT, 정부와 커뮤니티 기반 필수기관, 중요 제조업, 금융서비스, 화학, 방산, 산업, 상업, 거주구호 기관과 서비스업 등입니다. 의료와 공공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병원, 클리닉, 보건소 등이고 경찰서, 소방서 등이 응급서비스 분야에 속하고 그로서리 스토어와 식당 등은 식품과 농업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외에 대중교통, 택시, 배달, 운송 등은 교통과 유통에, 이동통신 대리점과 뉴스미디어 등은 통신과 IT 분야에 포함됩니다. 또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 제조업체 직원들도 중요 제조업 분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산업, 상업, 거주, 구호기관과 서비스업에는 건설, 배관공, 전기공과 위생 관련업, 하드웨어, 웨어하우스, 전자상거래,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락다운 때하고는 달리요, 다닐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남가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가 열고 어디가 닫았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퍼블릭 스페이스, 즉 공공장소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킹,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서핑 등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적용이 되고 로컬 정부들이 시행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 장소들은 클로즈를 한 것도 있으니까 내용 잘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리피스 파크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LA 주 그리고 그리피스 천문대 등도 문을 닫고 있는데요. 위스덤 트리 트레일과 버뱅크 픽 트레일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전체 비치는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다면 비치 파라솔도 가져가시고 쿨러도 가져가셔서 백사장에서 하루 종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 비치 발리볼 등 단체 스포츠는 여전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샌 게브리엘 밸리에 있는 세 곳의 가든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샌마리노의 The Huntington Library, Art Museum,
그리고 보테니컬 가든이요. 그런데 비회원들은 예약으로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케네다 플리니치의 데스칸스 가든, 아케디아의 LA 카운티 아르보리텀은 방문객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약이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몬로비아 캐년 공원도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권을 미리 구하는 방문객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관이 되고요. 폭포 탐방로의 접근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카탈리나 아일랜드는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카탈리나 익스프레스가 롱비치와 아발론 사이에 보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상공회의소에 밝혔네요. 또한 대부분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산책로는 개방이 되는데요. 패사디나의 이튼 캐년 자연구역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다음 로스앤젤레스 시만 해도요. 골프장하고 테니스 코트는 재개장을 하고 공원도 개방이 되었습니다만 시티 레크레이션 센터하고 아쿠아틱 퍼실리티 수상시설이죠. 그다음에 스케이트 파크, 플레이그라운드, 베이스볼 필드, 사커 필드하고 바스켓볼 코트는 계속해서 폐쇄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폐쇄되어 있는 곳은요. The Cabrillo Marine Aquarium in San Pedro, 그리고 Sherman Oaks Castle, 그리고 Expo Center in Exposition Park 크로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등이요. 상당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개 공원 중에 193개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열고 있고요. 현재 한 16개 주립공원만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캠핑을 또 가시길 원하시는데요. 85개 주립공원에 부분적으로 야영장이 문을 열었는데 앞으로 며칠 동안은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니까 혹시 방문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 서든 캘리포니아에 개방을 했는지 폐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LA 타임즈에 들어가면 그 자세한 섹션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영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